한정혜는 6시 50분 앞머리에 맺힌 물기를 닦아내며 병원 청소 용역 회사 탈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삶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정혜는 노란색 유니폼 위에 회색 조끼를 걸치고 직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10층 복도를 닦는 것이 오늘의 담당 구역이었어요. 정혜는 청소도구가 가득 담긴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5해째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곳의 규모와 분주함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침 시간은 의사들의 회진과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겹쳐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정혜가 1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벽 쪽으로 붙어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성 의사가 서류를 들고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유지민, 정혜의 며느리였습니다. 지민은 정혜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지민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듯 했지만 곧 옆으로 지나쳐 가버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분명 알아보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는 며느리의 행동에 정혜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생신 파티에 꼭 오셔야 해요. 할머니가 어머니 만든 약식이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간호사 미영이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약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종종 간식을 나눠 먹곤 했죠. 그럼요, 꼭 갈게. 약식도 많이 만들어 갈게. 간호사가 자리를 떠나고 정혜는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5해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들 도윤이 의대생 지민과 만나 결혼을 결정했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유복한 의사 집안의 딸과 평범한 가정의 아들. 그 결혼을 위해 정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결혼 비용을 대고 아들을 데릴 사위로 보낸 그날부터 정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정규직 구직은 포기하고 이 병원에서 청소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정혜는 알고 있었지만 마주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었습니다. 오늘처럼 우연히 마주치게 될까봐. 정혜는 복도 창가에 잠시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아들 가족이 사는 고급 아파트도 있겠지요.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오늘도 청소해야 할 복도는 길었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정혜의 기억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정혜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아들 도윤이 유지민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이었죠. 도윤의 표정에서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던 날이었습니다. 지민이네는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가문이에요. 솔직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죠. 도윤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들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지민이 아버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대릴 사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일한 아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을 다른 가문에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도윤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민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요. 어머니,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면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약속할게요. 도윤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도윤은 점점 멀어졌어요. 명절에도 며느리 집안 행사가 많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요. 정혜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을 며느리 집안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던 도윤의 말이 지금까지도 정혜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이구, 정혜 씨, 또 멍하니 서 있네. 동료 청소부 박순자의 목소리에 정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정혜와 비슷한 연배로 함께 일을 시작한 친구였어요. 아이고, 생각이 좀 많았네. 또 아들 생각하는 거지? 그만 좀 해. 나 같으면 진작에 절연 선언했어. 정혜는 쓰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정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함께 청소하며 나눈 수많은 대화 속에서 정혜의 아픔을 나눠 가진 몇 안 되는 친구였죠. 오늘 11층 화장실도 청소해야 한대. 공사한다고 임시로 우리가 맡게 됐어.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물기를 빼는 대걸레질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음속 아픔을 잠시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마주친 순간의 당혹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병원의 일과는 늘 분주했습니다. 정혜는 점심시간이 되자 지하 직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식당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중에 정혜는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들이 앉는 구역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유지민이 있었어요. 동료 의사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단정한 차림의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문득 자신과 며느리 사이의 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님을 실감했어요. 그것은 세계와 세계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혜는 다시 10층으로 향했어요. 오후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누군가 정혜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혜 씨? 돌아보니 낯선 남성이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듯한 풍채 좋은 남성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정혜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영우입니다. 38년 전. 그때 정혜 씨가 저를 도와주셨죠.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노형우 학생? 맞습니다. 노영우입니다. 그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986년 그의 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정혜는 24,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공장 뒤편에서 웅크리고 있던 17살 소년을 발견했죠. 옷은 흠뻑 젖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에 쫓기는 학생 운동가였던 그 소년을 정혜는 자신의 자취방에 숨겨주었습니다. 3주 동안 그를 돌보며 상처를 치료해주고
안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정혜의 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영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지금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정혜 씨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예전 그대로라 바로 알아봤어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청소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분명 이례적인 광경이었어요. 정혜 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때 정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노영우는 갑자기 정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주변에서 놀란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노영우의 말이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유지민을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지민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병원 이사장과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노 이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저 정혜는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마주친 며느리의 당혹감이 어디서 왔는지, 병원의 청소부인 시어머니를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죠. 아니에요, 정혜 씨.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노영우는 정혜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에서 차라도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정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영우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정혜는 유지민이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이사장실은 병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노영우는 정혜에게 소파를 권하고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정혜 씨,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노영우의 질문에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8년의 세월을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시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노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과인가요? 흉부외과요.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노영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도윤 선생님이 정혜 씨 아들이셨군요. 유능한 의사로 평판이 좋습니다.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성공이 자신과의 거리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혜 씨는? 노영우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노영우는 학생 운동 이후 해외로 유학을 떠나 의학을 공부했고 귀국 후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병원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자신을 구해준 정혜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혜 씨를 도울 차례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유지민에게.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났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혜 씨, 노 이사장님하고 어떤 사이세요? 다들 궁금해해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래전 일이야. 그냥 우연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을 뿐이야. 대단하시네요. 이사장님이 직접 90도로 인사하셨다면서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화제랍니다. 정혜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정혜는 8층 병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병실을 청소하던 중 한 노부인이 정혜를 불렀어요. 아가씨, 잠시만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부인이 침대에 누워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매일 아침 이 병실 청소하시는 분 맞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이름은 김금자예요. 몇 주 전부터 여기 입원해 있어요. 매일 아침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혜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친절했어요. 그날부터 정혜는 매일 아침 금자 할머니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할머니 남편을 위해 정혜는 가끔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정혜는 금자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이 분주해지는 소리에 정혜는 청소를 멈추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급상황이 발생했대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곧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흐느끼며 중환자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혜는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할머니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정혜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금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수술을 한다는데 그때였습니다. 수술실에서 유지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우리 영감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금자 할머니는 흐느꼈어요. 정혜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의료진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아들로 보였어요. 어떻게 환자 상태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까? 분명 누군가의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지민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성은 더욱 격앙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의로 방치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주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지민이 환자 상태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병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환자가 바로 정혜가 도시락을 전해주던 김금자 할머니의 남편이라는 점이었어요. 정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떤 이는 유지민이 실수를 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고의적 방치였다고 했어요. 정혜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금자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영감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앞섰어요.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금자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판단은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할아버지의 회복에 집중하세요. 금자 할머니는 정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병원 건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 씨.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정혜는 미소로 답했어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정혜는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정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지민이 그림자 속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친 눈빛,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유지민의 얼굴에는 여러 날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들의 아내이지만 늘 거리를 두었던 며느리. 자신을 외면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보렴. 정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환자 방치 의혹으로요. 그 환자가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자 할머니의 남편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김금자 할머니의 남편이지?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들을 아세요? 그럼 금자 할머니와는 꽤 친하단다. 가끔 할아버지에게 내가 만든 도시락도 전해드렸어.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해요. 마치 제가 고의로 환자를 방치한 것처럼요. 정혜는 잠시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어요. 병원 생활 5년 정혜는 의사들의 세계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민아, 정말 고의나 방치가 아니었니? 정혜의 질문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어요. 지민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날 인턴이 중요한 수치를 놓쳤어요.
전 못 봤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민의 눈물에 정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단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지민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도윤이는 아직 이 일을 몰라요. 일본 학회에 가 있거든요. 제가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도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윤이 이 상황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도윤이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숨기는 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야. 지민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병원 전체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정혜는 쓰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오래된 인연이란다. 그저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준 일이 있었을 뿐이야. 지민은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셨군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지민아, 내일 금자 할머니를 만나볼 생각이야.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지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정혜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가족이야. 지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를 외면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운 심정으로 그녀를 멀리했는지 깨달았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정혜는 손을 들어 지민의 말을 막았어요. 지난 일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가 중요하지.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금자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정혜 씨. 와주셨군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남편분 상태는 어떠세요? 금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태가 안정되었대요.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금자 할머니는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정혜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날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제 며느리입니다. 금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정혜 씨 며느리가 유지민 선생님이었군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지민이는 정말 최선을 다한 아이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금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보기에도 유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선생님이 직접 달려와 응급 처치를 하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혜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할머니의 말을 통해 지민의 진실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린대요. 혹시 할머니께서도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게요.
정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청소부가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할 수 있어. 정혜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혜를 향했어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지민 의사의 시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노영우 이사장의 오랜 인연이라는 사실을. 윤리위원회는 병원 9층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정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지민은 맨 앞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당당함은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어요. 얼마 후 금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정혜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영우 이사장이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환자 김영호 씨의 치료 과정에 관한 윤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환자의 상태 악화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필요한 모든 응급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계속했습니다. 제 감독 하에 있던 인턴 의사가 환자의 산소 포화도 수치 변화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으며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민의 솔직한 태도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하지만 곧 환자 가족 대표로 김금자 할머니의 아들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과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 것은 분명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금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금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곁에 있었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지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내 남편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죠.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병원 보안 담당자가 나와 CCTV 자료를 제시했어요. 영상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유지민이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환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인턴 의사의 착오로 중요한 수치 변화를 놓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지민의 감독 책임이 있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노영우 이사장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병원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증인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유지민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의사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환자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이번 일은 안타까운 실수였지만
고의적 방치는 전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정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위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발언하실 분은 미리 신청하셨어야. 노영우 이사장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분은 한정혜 씨입니다. 환자 보호자 김금자 씨와 친분이 있으시며 또한 유지민 선생의 시어머니이십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금자 할머니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아버지의 상태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본 며느리 유지민은 항상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번 일로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정혜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말에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유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짧은 논의 후 위원장이 결정을 발표했어요. 윤리위원회는 유지민 의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고의적 방치 의혹을 기각합니다. 다만 수련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으므로 1개월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합니다. 유지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면허 정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은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끝난 직후 정혜는 김금자 할머니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정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혜 씨,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무고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금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영감님도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혜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희망의 메시지가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꼭 의식을 되찾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노영우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두 분 다 오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정혜 씨 용기 내어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 씨,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혜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이 자리를 뜬 후 금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와 이사장님은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나 봐요? 정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어려운 시절에 잠시 도움을 준 일이 있었을 뿐인데. 금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병원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이사장님께 존경받고 의사 며느리를 둔 어머니시고. 정혜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 정혜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벤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지민이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민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정혜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죠. 저의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병원의 청소부라는 사실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어머니께서 병원 이사장님께 존경받는 모습,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모습,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혜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지민을 일으켰습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렴. 며느리가 무릎 꿇을 일은 없어. 지민은 정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도윤이도 오늘 일본에서 돌아와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도윤이도 어머니께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정혜의 마음에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진정한 화해의 순간.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려던 정혜는 노영우 이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정혜 씨. 정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노영우는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따르는 동안 노영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혜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8년 전 그때도 오늘도 정혜 씨는 변함없이 정의로운 분이시더군요. 정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니요, 정혜 씨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노영우의 말에 정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안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환자 정서 돌봄 교육 프로젝트의 자문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 지식도 없고. 노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혜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 지식이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저희 의사들은 때로 너무 전문적인 지식에만 매몰되어 환자의 마음을 놓치곤 해요. 정혜 씨가 금자 할머니와 나누었던 그 관계,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 정혜 씨는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만 이제는 공식적인 역할로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정혜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 정혜는 자택 책장에서 남편의 낡은 의학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정혜가 30살 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의학 서적들은 정혜가 소중히 보관해 왔어요. 남편은 의대생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책장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책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영우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한 달, 정혜는
환자 정서 돌봄 교육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청소 업무는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3번 오후 시간에는 신입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에게 환자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해온 건 고작 청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닦고 있었구나. 정혜는 책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5해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한 표정을 읽는 법, 보호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가짐. 정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지민이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리위원회 이후 도윤은 일본에서 돌아와 정혜에게 찾아왔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소홀히 한 것,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멀리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럼아, 내일 뭘 좀 만들어 갈까? 아니요, 어머니.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어머니를 대접할 차례예요. 통화를 마친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생도 저렇게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아들 가족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유지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민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정혜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래 기다렸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네요. 거실에 들어서자 도윤이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김금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 회복 중이었어요. 정혜 씨, 우리 영감님이 퇴원했어요.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네요. 금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지민이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정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도윤이에게 물어가며 준비했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병원에서의 일들, 정혜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면 어떠세요? 이 아파트에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살자는 아들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정혜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집이 좋아. 그리고 일도 계속하고 싶고 대신 자주 만나는 게 어떨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대신 매주 한 번은 꼭 함께 식사해요. 그리고 어머니 댁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정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관계였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깝게 지내는 것.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정혜는 아들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혜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 자랐어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의학책들,
이제 저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혜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심이란 치료제는 말없이도 전해지지. 정혜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청소부로서의 시간,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인생. 모든 과정에서 정혜가 지켜온 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서 새로운 교육 세션을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정혜는 침대에 누워 내일 나눌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 의료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큰 위로에 대해 정혜의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생각은 따뜻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제는 조언자로서 한정혜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60세 넘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참 기대되는구나.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